네, 2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유종의미를 거두면 좋으련만 아시아 증시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 기술주의 약세, 또 관세 발언에 투자 심리가 크게 약화하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니케이 지수는 오늘 오전 37,000포인트 초반선까지 밀리면서 5개월 만에 장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저점 부근에서 머물면서 3% 내외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약세를 보이니 ETF도 덩달아 약세입니다. 해당 ETF를 포함해 오늘 글로벌 증시를 추종하는 ETF 대다수가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현재도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지수보다 더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에이스 일본 니케이 25 3.2%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진의 늪에 빠진 인도 증시입니다. 지난해 9월 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현재까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점 대비 센섹스 지수는 13% 넘게 내린 상황인데요. 30년 만에 최장기간의 하락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건 그래도 느리지만 부분적으로 회복이 될 거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 센섹스 지수 오늘 개장 이후 낙폭을 좀 키워가더니 이 시각 현재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또 다른 지수죠. 니프티 50 지수는 작년 9월 고점을 터치한 이후에 현재까지 14%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니프티 50 ETF도 우하향 곡선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은 하락세긴 하지만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약보합권 내 움직임 보여줍니다. 중화권 증시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중화권 증시 오늘 오전에는 로봇이나 AI 같은 테크주들의 약세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인도와 일본에 비하면 낙폭이 크진 않다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 중화권 증시의 핵심은 자금과 회복세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을 포함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다시금 돈이 돌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 속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해지수 현재는 1%가량 하락하면서 3,35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중국의 거래소 시총상위 50개 기업을 추종하는 코덱스 차이나 A50 ETF는 귀주 모태주나 은행주들의 선전에 그래도 선방하는 흐름입니다. 코덱스 차이나 A50 ETF 이 시각 현재 강보합권 0.27% 상승하고 있습니다. 본토와 마찬가지로 역시 테크주들의 급락세에 조정을 받고 있는 항생지수입니다. 어제까지는 차익 실현, 오늘은 트럼프 쇼크에 시달리는 항생지수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 본토의 자금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방을 좀 지지해주면서 현재는 2.5% 하락한 23,11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크주가 밀리니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역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좀 그려내고 있는데요. 정오를 기점으로 수급이 확 빠져나가면서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4% 넘게 하락하면서 9,000원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증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성은입니다. 네, 중국 증시도 오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정부가 총 20%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향후 3개월간 트럼프 2기의 관세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우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에 따른 노이즈와 미중 펀더멘털 우려로 인해 증시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한 중국 증시는 3월 계절성과 수급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빠른 협상 시도와 극단적인 대응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안정을 유도하고 환율 수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스몰 딜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는 중국의 재정 정책 완충과 내수 회복, 그리고 수출 다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중국 증시의 장기적인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불과 한 달여 만에 10%가 추가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얼마든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 다음 주 열리는 양회가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요. 좀 이번 양회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9월 극대화와 자산 가격 부양을 통한 자금 순환 및 리플레이션 촉발을 선언을 했고, 지난 6개월간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부양책에 대한 확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회에서는 경제 성장 목표를 5%로 유지하고 재정 적자율을 GDP 대비 4% 수준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국채는 2조 위안 증액과 지방 특수채 한도는 5천억 위안에서 최대 1조 위안까지 확대되는 것이 주요 포인트로 주목됩니다. 2025년 정부 업무 핵심 기조는 소비 촉진, 민영기업 안정, 기술 강화, 자산 가격 안전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단에서 양해에서 주목할 포인트로는 AI 플러스 정책 구체화, 주택 재고 매입 강도, 공급 측 개혁 분야의 서프라이즈를 말씀드립니다. AI 플러스 정책은 2015년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참고하여 AI 적용 분야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미국 AI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자율주행과 로봇 등 연계 산업이 강조될 것입니다. 주택 재고 매입 강도의 경우 2024년 하반기부터 주택 시장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재고 매입과 이에 따른 예산 확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제조업의 케이펙스 사이클이 2, 3년간 조정을 거친 후 후반부에 진입했습니다. 전통 제조업과 친환경 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신호 및 불균형 해소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감안하셨을 때 다음 달 중국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업종이나 종목을 좀 꼽아보실 수 있을까요? 우선 2025년에는 중국의 거시경제와 산업 사이클이 하단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기술주가 중심 테마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 친환경, 시클리컬 업종의 순환매가 가세할 전망입니다. 테크주의 경우 중국 AI 응용 분야의 트레이딩 확산이 2025년 전반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AI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빅테크,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로봇 관련 기업들이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2025년 중국 테크 업종은 정책 및 기술 발전에 힘입어 확장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전자, 통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고성장이 예상되며 정부의 부양책 효과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3월에는 순환매 관점에서 소비주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는 지난 4년간 장기 조정을 거쳤으며 2025년 상반기부터 전통 소비주와 서비스업 대표주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중국 가계의 역자산 효과가 정점을 통과하며 자산 가격 상승과 실질금리 하락이 가계 소비 심리 회복과 레버리지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강력한 이구화신 정책과 민생 지원은 소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중소비 관련해서 음식료, 의류, 인터넷 제약, 이관심 관련된 가전, 핸드셋, 전기차, 그리고 여행 콘텐츠 등 서비스 업종에 주목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의 핸드폰 수출량이 8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핸드폰 수출량은 8억 1,400억대로 전년비 1.5% 증가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내 중국의 휴대폰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올해 수출량 전망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추가 관세 예고와 관련해 조금 전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이 다가오면서 아시아 통화를 포함해 증시가 출렁이는 가운데 각국의 입장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올해 말까지 인도 사업장의 인력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자는 올해 말까지 약 2,700여 명의 직원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글로벌 제약사들을 포함해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인도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미국의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관세 인하 검토 대상에는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 및 전자제품 등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